안녕하세요. 여원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날마다 죽음이 실려 나가는데 무슨 잔치가 즐겁겠습니까? 노벨 문학상 발표 직후에 그 한강 작가님이 보낸 메시지인데요. 아마도 본인도 그 마음의 준비가 안 됐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영광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동안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서 두 번째 노벨상인데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이제 세계적으로 많이 높아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신 한강 작가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오늘은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생 여행길 8번째 시간으로 신미편 중에서 지난 시간에 이제 일간 신금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신미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일주는 이제 물상으로는 우리가 하얀 양, 또 뿔난 양, 또 미토가 사막이잖아요. 그래서 사막의 별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신미일주들은 조금 겉과 속이 다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야말로 온순한 그런 순한 모습인데 실질적으로 내면에 들어가 보면은 그야말로 부글부글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일주입니다. 그래서 신미일주들은 겉마음과 속마음이 조금 다른 두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과연 신미일주는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또 하나씩 알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신미일주는 십성으로는요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일간 신금, 토생금, 일간을 생하고 음양이 같으면 편인이고 음양이 다르면 정인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신미일주는 이제 음양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편인이라고 하는데 정인하고 편인은 약간 성향이 좀 다르죠. 정인이 명예, 체면, 안정을 중시한다고 하면 편인들은 좀 어떨까요? 편인들은 학문, 종교, 철학 이와 같은 좀 신비한 학문을 추구한 사람이 많습니다. 신비한 학문. 그래서 이렇게 일지에 편인을 둔 사람들은 좀 권모술수에 능하고 또 촉이 아주 빠릅니다. 특히 여러분 젊은 부부들 있잖아요. 처가 이렇게 사주에 편인을 갖고 있으면요 항시 조심해야 됩니다. 밖에서 일어난 일을 전혀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신미일주들은 눈으로 보지 않고도 감이라고 그러나요? 촉으로도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금방 안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편인을 갖고 있거나 또는 우리 이제 비슷한 십성 중에서 상관이라고 있죠. 상관을 갖고 있는 철을 데리고 사는 분들은 특히 밖에서 일상생활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아셨죠? 밖에서 절대 이렇게 딴짓을 하면 안 된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이 신미일주들은 육친으로는 이 모친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지에 인성을 두고 있는 사람은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라는데요. 그래서 남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다 보면 성인이 돼서도 그 부모 슬하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부모 그 품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마마보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지지에 인성을 둔 사람들은 아버지의 영향보다는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란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일지에 편인을 둔 사람을 실살로는 그 효신살이라고 하는데요. 이 효신살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올빼미 아시죠? 올빼미가 이제 올빼미 새끼가 자라가고 어미가 되면 자기 엄마를 잡아먹는다고 하는 아주 흉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걸 모자멸자라고 하는데요. 일제에 이렇게 인성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엄마의 지나친 그 과잉 보호로 인해서 자식 교육을 망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지에 인성을 준 사람들은 특히 그 엄마들은 있잖아요. 자식 교육을 아주 그 엄하게 이렇게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식이 엉뚱한 방향으로 튈 수도 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지는 우리가 배우자 궁이라고 했죠. 보통 이제 일지는 배우자 궁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배우자가 오면 가장 좋은데, 이렇게 배우자 대신 인성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어때요? 어떤 엄마의 지나친 간섭으로 고부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그래도 이제 그 며느리들이 어때요? 그 사회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이제 뭐 조금은 이제 줄어들었다고 보기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이렇게 지지의 처 대신에 엄마가 자리하고 있으면 엄마하고 그 처 사이에 이렇게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 여명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여명의 경우에는 출가해가고도 그 친정 엄마가 수시로 그 콩나라 판나라 이렇게 간섭을 하다 보면 어때요? 또 사돈지간에 또 어떤 벽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이제 서로 사돈지간에 사이가 안 좋다 보면 또 부부지간에 어떤 또 갈등이 일으킬 수가 있고, 또 부부가 이제 더 갈등이 심해지면 어때요? 또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지에 인성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일단 출가를 하면 물론 자식 사랑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진짜 자식을 위한다면 먼 데서 이렇게 조용히 지켜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다. 아셨죠? 특히 그 결혼한 이제 젊은 부부들도 혹시 자식들이 이렇게 사주에 이렇게 일지에 인생이 자리하고 있으면 본인들도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12운성으로 신금이 미토를 보면 쇠지에 해당되는데요. 제가 이 쇠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12운성 찾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그 명리를 오래 한 사람들도 12운성을 다 외우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12운성을 다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요. 약간 그 간략하게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12운성에 완전히 익숙하기 전에는
이 방법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운성을 여러분이 우선 순서대로 이렇게 외우는 게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생욕대, 우리 이제 12지지로 말하면은 임묘진, 그래서 이렇게 생욕대, 이렇게 성장기, 그 다음에 록, 왕, 쇠, 이걸 전성기, 그 다음에 세 번째 병사묘가 있다고 했죠. 이걸 이제 쇠퇴기, 그 다음에 절퇴양, 이걸 우리가 침체기, 이렇게 우리가 그 12지지를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외우듯이 이게 12운성도 생욕대, 로광세, 병사묘, 절퇴양 이렇게 순서대로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생욕대는 우리가 성장기에 해당되고, 로광세는 전성기에 해당되고, 병사묘는 쇠퇴기에 해당되고, 절퇴양은 이제 침체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생욕대, 로광세, 병사묘, 절퇴양, 이걸 아주 여러분이 익숙하게 머릿속에 암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생욕대, 성장기, 로광세, 전성기, 병사묘, 쇠퇴기, 그 다음에 절퇴양, 침체기, 이렇게 4단계로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12운성을 이렇게 찾다 보면 양간, 음간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아주 이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그게 복잡하게 찾으면 안 되고요. 양간만 알면 음간은 자동으로 알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6가지만 여러분이 외우면 되는데요. 첫째 어때요? 양간이 생이면 음간은 생사라고 그랬죠. 생사. 양간이 생이면 음간은 사지가 됩니다. 생사.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욕. 양간이 욕이면 음간은 병이라고 했죠. 우리가 이제 욕이라는 것은 힘들다는 뜻을 욕이라고, 욕본다고 그러죠. 그래서 욕보면 어때요? 병나겠죠. 또 병나면 욕보겠죠. 병나면 아주 힘들잖아요. 그래서 욕병. 세 번째, 대세는 제가 뭐 이 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축구선수 대세 알죠? 대세, 정대세 알잖아요. 그래서 대세는 센 놈이다. 센 놈은 대세다. 이렇게 한번 외워보시고, 여러분이 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단어를 좀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대세는 센 놈이다. 센 놈은 대세다. 그래서 양간이 생이면 무조건 음간은 사, 양간이 욕이면 음간은 병, 양간이 되면 음간은 쇠. 그 다음에 4번째, 왕은 같다 그랬죠. 록왕. 양간이 록이면 음간은 왕, 양간이 왕이면 음간은 록. 그 다음에 절퇴도 같다고 했습니다. 절퇴, 이건 쉽죠. 절퇴. 양간이 절이면 음간은 태, 양간이 태면 음간은 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번째가 묘. 묘는 어때요? 양쪽에 있다고 했죠. 우리 할아버지 산소에 가보면 묘가 양쪽에 있잖아요. 양쪽에. 그래서 양간이 묘면 음간은 양, 음간은 양, 양간이 양이면 음간은 묘, 이렇게. 그래서 요 로광하고 절퇴는 뭐 다 아는 거잖아요. 로광, 절퇴는. 그래서 요 4가지만 외우면 됩니다. 생사, 욕병, 대세, 묘양. 요 4가지만 외우면은 이제 제가 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대입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요것만 외우면요, 굳이 12운성을 힘들게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 그림을 여러분이 손안에서 다 알고 있죠. 우리 왼손에서 이게 보시면은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 자, 축. 이게 왼손에 이게 자동으로 입력이 돼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요것만 알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적용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이거 신미일주를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왜 세지가 되는지? 자, 아주 간단합니다. 신금은 우리가 음간이기 때문에 양간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양간을. 그래서 신금의 양은 경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경금은 아까 우리가 12운성 뭐라 그랬죠? 생욕대, 로광세, 병사묘, 절태양인데 우리가 생욕대를 찾으려면 또 어떤 그 오행을 갖다가 이렇게 암기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암기를 안 해도 되는 방법은 이 신금하고 같은 게 록이라고 했죠. 록. 경금하고 같은 게 천간의 경금이 지지에는 신금하고 같다고 했죠. 같은 것은 록이잖아요. 록. 항상 같은 건 록이라는 건 알잖아요. 그래서 경금은 지지로 신금하고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신금에서 미토까지 가보는 거예요. 미토. 여기 신미잖아요. 미. 그래서 요 미토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록. 이게 록이죠. 경금의 록은 신이잖아요. 록, 왕세, 병사묘, 절태양, 생욕, 대지죠. 이게 대. 그래서 아까 대세는 센 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금은 쇠지가 되는 겁니다. 쇠지. 쉽죠? 그러니까 아까 정대세를 꼭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대세. 그 다음에 아까 생사, 욕병, 대세, 묘양, 요 네 가지만 외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로광하고 절태는 같다고 했죠. 그래서 쇠지에 해당됩니다. 12운성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 쇠지라고 하는 것은, 제왕 다음에 로광쇠잖아요. 제왕 다음에 쇠잖아요. 그래서 쇠라는 것은 이제 기운이 이제 이렇게 쇠락하는 기운이긴 하지만 그래도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 회사로 말하면 이제 사장에서 이제 물러나가지고 이사를 이제 이렇게 쇠지에 해당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그 직위는 낮을지 몰라도 어때요? 경험은 아주 풍부하겠죠. 그래서 쇠지라고 해도 결코 이렇게 약하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인성이 쇠지에 들었다고 하는 것은 어때요? 학문에 아주 저희가 깊고 똑똑한 사람이 많겠죠. 그리고 인생은 또 모친이잖아요. 그래서 모친이 좀 어때요? 사회적으로도 명망이 있는 분일 수도 있고 또 그 모친이 능력이 있다는 얘기도 되겠죠. 그래서 이 12운성은 우리가 신미는 신금이 미토로 보면 쇠지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지지에 이렇게 진술충미를 깔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참고로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진술충미는 이게 이제 우리가 창고라고도 하고 또 이거를 이제 묘고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거는 우리가 창고로 쓰일 때는 이제 보물 창고죠. 보물 창고.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재물 창고로 쓸 수 있고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제 고에 해당된다는 거는 창고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부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묘고라는 것은 어때요? 묘고라고는 무덤이죠. 그 무덤이라는 건 죽으면 무덤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창고로 쓰일 때는 부자들이 많지만 또 이렇게 묘고로 쓰일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묘고로 쓰일 때는 육친을 따질 때는 묘고가 되거든요. 묘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재물적으로는 부자가 많지만 실질적으로 육친으로는 어때요? 묘지니까 안 좋은 경우가 건강상으로 이렇게 안 좋은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참고로 해야 된다. 그래서 창고냐 묘고냐에 따라서 해석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신미일주를 한번 볼까요?
신금에 이 미라고 하는 것은 목고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잠깐 여러분한테 설명드릴까요? 우리가 이제 해묘미는 미토 있잖아. 그래서 가운데가 이 묘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고. 그 다음에 인호술은 이 술토는 어때요? 화가 있죠? 그래서 이제 화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유축은 이 축은 요 금이잖아요. 그래서 금고. 그 다음에 신자지는 어때요? 지인이라고 하는 건 수잖아요. 이렇게 수고. 그래서 이렇게 창고로 쓰일 때는 재물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육친으로 가면 이제 묘고가 되는 거예요. 묘고가. 그래서 미토는 어때요? 목이라고 그랬죠. 목고. 목고. 그래서 금의 목은 어때요? 가불이 되겠죠? 가불. 목고라고 하는 것은, 목이라는 거는 금에서 보면 목이라는 건 재물이잖아요. 재물. 금극목 하면 재물이잖아요. 그래서 미토라는 거는 재물 창고다. 그래서 재물 창고를 가고 있다는 것은 어때요? 그래서 신밀주들이 부자가 많습니다. 부자들이. 부자일주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이제 육친으로 따지면 이제 묘지가 된다고 했죠. 묘. 묘라는 거는 무덤이죠. 그래서 금금목 재라는 것은 어때요? 부친이잖아요. 재는요. 부친. 부친이 묘지에 들어간다는 건 어때요? 부친이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거나 또 부친하고는 떨어져 살 수도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이거를 남명으로 보면은 쟤는 처잖아요. 그래서 처가 건강이 이 묘지에 들어갔다는 것 어때요? 처가 건강이 안 좋거나 처와 이별 사별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 어렵죠. 이제 앞으로 이렇게 지지의 진술추미가 나오면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이 정도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신미일주들은 재물은 유리한데 육친상으로 보면 좀 남편 입장에서는 처가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또 부부 입장에서는 부친이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떨어져 살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지의 진술충미를 깔고 있는 사람은 경제적으로는 부유할지 모르지만 육친적으로는 이렇게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좀 되셨나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장간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걸 속마음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미를 보면 지장간에 미, 기, 을, 정이 들어있죠. 정을기도 되고 미, 기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봉기, 중기, 여기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금토 신금이 기토를 보면 아까 편인 인성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신금이 이 을목을 보면 편재, 재성. 그 다음에 신금이 정화를 보면 평관, 관성. 그래서 우리가 신미일주는 겉으로만 보면 이렇게 편인 인성의 마음만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내면을 들어가 보면은 재성의 마음,
재물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관성의 마음, 직장 생활도 잘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강한 봉기는 인성의 마음이지만 그 외에도 이렇게 재성, 관성의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성 기토가 미토를 보면 12운성으로 뭘까요? 또 한번 알아볼까요? 기토는 음간이잖아요. 그러면 양간을 먼저 찾으라고 그랬죠. 여러분 양간은 그대로 찾으면 되는데 음간은 무조건 양간을 먼저 찾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토는 어때요? 정화하고 같다고 그랬는데 정화와 같은 양간은 병화죠. 그렇잖아요. 병화. 정기하고 병무는 병화 무토는 같다고 그랬죠. 화토동법으로. 그래서 병화의 미토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병화의 록은 뭘까요? 사화잖아요. 사. 병하고 사는 똑같잖아요. 사가 그 천간으로 올라가면 병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화의 록은 사화다. 그래서 록, 왕, 쇠. 병화가 미토로 보면 쇠지가 됩니다. 쇠지. 아까 쇠는 센 놈 누구라고 그랬죠? 대세, 정대세, 축구선수 정대세. 그래서 미토는 대지가 된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겠죠? 대지. 그래서 인성이 대지라고 하는 것은 대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대라는 건 이제 대라고 하는 것은 잠깐 설명드리면 사모관대를 얘기하는데 사모관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갓쓰고 띠를 두르고 그렇게 의복을 갖추는 것을 말하는데 옛날에 이제 과거급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결혼식 때 되면 우리가 의복을 갖추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단 이렇게 대지에 들면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는 이제 출세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사법고시 패스해서 이제 이렇게 법관 되는 것을 말하겠죠. 그래서 어때요? 젊은 나이에 출세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지에 대를 준 사람들은 빠른 나이에 출세할 확률이 높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대지라고 하는 건 20, 30대 젊은 나이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젊은 나이에 이렇게 출세를 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는 경험은 좀 부족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경험을 많이 쌓다 보면은 먼 훗날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좀 뭐랄까요, 이렇게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인성이 대지에 들었다는 것은 대는 승진, 출세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가 아주 대지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인성이 대지는 어때요? 학문의 저해가 깊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성이 대지에 들면 아주 똑똑하고요. 또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인성은 또 육친으로는 모친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모친이 대에 들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친이 아주 능력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런 모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떤 엄마들도 사회적으로 진짜 명망이 높으신 분들 많죠. 그런 분들은 이렇게 일지에 대를 둔 부모들은 능력 있는 부모들이 많다.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성, 을목이 미토를 보면 또 뭘까요? 을목은 또 음이니까 양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을목은 양이 갑이죠. 갑이 미토를 보면 갑과 지지가 같은 거는 인이잖아요. 그래서 록, 왕새, 병사, 묘지가 되죠. 묘. 그러면 묘는 양쪽에 있다고 했죠. 양지. 그래서 을목이 미토를 보면 양지에 해당됩니다. 양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절대양은
침체기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양하다, 기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 지지에 양을 둔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치는 일, 교육기관에서 근무하거나 또 요양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건강이 안 좋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성이 양지에 들었다고 하는 것은 어때요? 재물적으로는 그 이제 크게 이렇게 많은 재물을 취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양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뱃속에서 이렇게 기르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상속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이렇게 재물을 취하기보다는 이렇게 부모로부터 이렇게 상속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이제 요양하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몸이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재성이 이렇게 양지에 들었다는 것은 이제 재라고 하는 것은 부친이잖아요. 부친. 그래서 부친께서 이제 이렇게 좀 그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재라고 하는 것은 남명 입장에서 보면 처가 되겠죠. 처가 몸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어때요?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업상대처로 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요즘에 처들은 이렇게 사회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제에 이렇게 양을 두고 있어도 대부분 다 건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관성, 정화가 미토를 보면 또 한번 볼까요? 정화는 음간이니까 양간을 차지해야 되겠죠. 그러면 병화죠. 병화가 사가, 노광, 세지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병화가 미토를 보면 세지.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대가 되겠죠. 대지. 센 놈은 대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성이 대지에 들었다는 건 어때요? 직장에서 어때?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겠죠. 관이 대지니까 직장에서도 아주 훌륭한 그런 인정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남명의 입장에서 대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죠, 자식. 그래서 자식이 현달한 자식을 둔다. 똑똑한 자식을 둡니다. 본인도 똑똑하고 자식도 똑똑하고 참 그야말로 지혜로운 집안이죠. 그 다음에 여명의 입장에서는 관성은 남편이죠. 그래서 남편이 아주 똑똑하고 훌륭한 남편을 얻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장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신미일주의 특성으로는 첫 번째 학문의 조예가 깊다. 근데 조금은 신비스러운 학문이라고 그랬죠. 종교, 철학 또는 무속이라든가 이런 신비스러운 학문의 조예가 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외유내강형이다. 양이라는 동물이 겉으로는 이렇게 순해 보여도 굉장히 개팍스럽습니다. 뿔로 들이받으면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동물의 모습이고요. 실질적으로, 신미일주들은, 겉으로는 이렇게 순해 보여도, 내면에 들어가 보면 아주 부글부글,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일주입니다. 세 번째, 아까 신미일주들은 어때요? 재물창고를 갖고 있어서 부자는 많지만 건강은 유의해야 된다 그랬죠? 건강은 항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신미일주들은 좀 예민하고
인내심이 좀 부족합니다. 인내심. 이 미토가 어때요? 그 양토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저 참을성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만큼은 꼭 그 머릿속에 입력을 해 두셔야 됩니다. 첫째, 학문의 조예가 깊은 사람이다. 그래서 학자들이 많다. 두 번째, 외유 내강형이다. 겉모습은 부드러웠지만 실질적으로 내면은 아주 강한 사람이다. 세 번째, 부자는 많지만 건강은 좀 안 좋을 수도 있다. 네 번째, 조금 예민하고 참을성이 좀 부족한 게 흠입니다. 신미일주들은 좀 참고하시고요. 오늘 그 노벨 문학상 소식, 이게 또 참 그 저 자신도 대단히 기쁜 일이고, 또 우리 이 나라 전체로 봐도 그야말로 그 영광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오늘 너무 이렇게 우리 한강 그 작가께 감사드리고, 오늘은 그 인생 여행길 8번째 시간으로 신미일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그 9번째 시간으로 임신 편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